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에 복을 꽉꽉꽉 채워주는 보고쌤과 함께하는 고등국어 완전정복기. 자, 우리 정철과 함께 열심히 고전시가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3인곡의 속편입니다. 속미인곡 같이 배워볼 거예요. 정철답게 임금님 사랑해요 하트 뿅뿅뿅뿅 이라는 주제를 노래하는데 좀 특이해요. 대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읽는 재미가 한결 좀 살아있습니다. 자, 오늘 정철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고려가요하고요, 속미인곡에 나오는 화자 성격을 한번 좀 먼저 비교해 보고 들어가려고 해요. 이 속미인곡의 화자는 자, 정철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임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를 않고 자기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자기가 뭐 이별에 있고 이런 것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감정을 굉장히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걸로 봐서 작가의 유학자적 태도가 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고려가요의 화자. 우리 고려가요 한창 재미있게 배웠었죠. 고려가요의 화자는요, 자, 평민입니다. 평민 여자들, 자기 감정이 굉장히 직설적이었죠. 그리고 거침이 없었어요. 반대예요. 직접적으로 원망하고요. 막 푸념도 늘어나요. 뭐 나랑 같이 있을 거라더니 나쁜 놈!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말투가. 자, 그리고 노는 계집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서민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좀 약간 성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속미인곡의 화자가 정철 본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려가요, 평민 문학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감을 잡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잠깐 준비해봤고, 자, 감녀하고 을녀하고 둘이 대화 나누는 형식이거든요. 그 대화만 잘 따라가면 이해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 재밌게 한번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정철하면 이제 주제가 뭘지는 다 뻔히 잡히는데 과연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자, 감녀의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걸 정철이 쓸 때요, 감녀 땡땡 블라블라, 을려 땡땡 블라블라 이렇게 쓴 거는 아니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편의상 감녀와 을려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어요. 니엘가는 쥐각시 본 듯도 한결고, 나 본 거 같은데 너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너 누구 보러 가? 라고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딱 말 거는 그 느낌이죠. 자, 이 백옥경이 궁궐을 의미해요. 자, 백옥경과 이별을 했다라는 것은 정철의 임은 only one이죠. 임금님이에요. 임금님과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돼갖고 이별해갖고 너 지금 누구 보러 가는 거야? 라고 말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 천상 백옥경이 임금이 계시는 궁궐을 의미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본인이 지금 천상에서 임 모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라고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천상이에요. 자, 그래서 해가 다 저문 날에 또 혼자 있으니까 화자가 한결 더 쓸쓸하게 느껴지죠. 이 배경이 한결 더 분위기를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물어봤으니까 너 어디가? 라고 감녀가 물어봤으니까 을려가 대답을 해줘야 되죠. 을려가 그 선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감녀는요, 좀 보조적인 역할이고 을려가 얘기를 거의 대다수 다 합니다. 자, 너로구나. 나는 너 걔야? 뭐 이런 느낌. 봐봐. 내 사정 얘기, 내 사설 다 들어봐. 내 이야기 들어봐. 내 모습과 얘 태도가 이미 괴함은 괴다에서 나온 말인데 사랑할 만하다 뭐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괴다가 사랑하다거든요. 자, 내 모습과 이 태도가, 행동거지가 이미 참 사랑할 만해서 어쩐지 나를 보시고 야, 너로구나 하여 아주 특별하게 여기실 시 나도 임을 믿어서 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 내 모습이 볼품없지만 그래도 이미 사랑할 만하게 그렇게 생기긴 했고 내 행동도 그랬고 이미 나를 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특별하게 여겨주니까 나 역시도 그랬다. 나는 딴 생각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되게 순진하죠.
임에 대한 자신의 순수한 사랑과 그 믿음, 충절이겠죠. 이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임금님이 나를 너무나 이쁘다고 해주니까 응석과 애교, 교태, 이거를 부리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굴었던지 임께서 어느 순간 변했어요. 변했어. 어느 순간 나를 보는 그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이리 다를꼬 라고 의문이 든 거예요. 갑자기 변했으니까 잠이 안 와요. 누워서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앉아서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대요. 자기 탓이에요. 우리가 준비학습에서 봤던 그 유학자적인 태도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예요. 자,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앞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대요. 즉, 이거는 임금님 탓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내 탓. 그러니까 하늘은 원망하겠으면 내가 사람을 탓하겠어? 어떡하겠어? 내 탓인데. 그러면서 내가 서러워서 풀어서 헤아려 보니까 탓을 하는데 누구 탓? 조물주 탓. 네, 조물주 탓을 해요. 이게 다 조물주 탓인가 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뭐 이 정도 느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이 정도. 자, 그러니까 야, 그런 생각 마오 라고 해줘죠. 자, 지금 전혀 임금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임금님 태도가 변화를 했는데 원망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조물주 탓이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태어난 얼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운명론적 인생관을 얘기하죠. 이미 다 결정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탓할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런 유학자적 자세를 보이는데 얘가 너무나 서럽게 이러니까 툭 튀어나와서 얘기해요. 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 누구겠어요? 아까 말 걸었던 감녀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토닥토닥 해주니까 또 다시 을려가 기나긴 얘기를 시작을 해요. 맺힌 일이 있습니다. 크레이지라고 읽으면 안 되죠. 분명히 아래아랑이 쳐져서 맺힌 이렇게 읽혀요. 해석이 마음에 맺히다 할 때 그 맺힌이에요. 맺힌 일이 있습니다. 뭐가 맺혔냐? 임을 예전에 내가 모시고 있어서 임의 일을 내가 잘 압니다. 근데 물 같은 얼굴이 연약한 몸을 상징하는데 이게 편하실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물같이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아주 옆에 딱 붙어 있어 봐서 알아. 별로 이렇게 편안한 날이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그 연약한 몸인데 춘한 고열, 봄날의 추위, 왜 우리 꽃샘추위 같은 거 불어오면 정말 겨울에도 오돌오돌 떨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고열, 여름날의 더위는 대체 어디야야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 동천, 가을과 겨울은 대체 누가 모셨지? 내가 지금 임금님 옆에 없는데? 자, 아침죽과 아침, 저녁 진제는 예와 같이,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어떻게 식사는 잘하고 계시나? 잘 지내시나? 몸은 아프지 않은가? 엄청 애잔하게 걱정하는 거예요. 게다가 잠은 잘 주무시나? 하고 또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임 걱정 덩어리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임금님을 모셔봤으니까 정말 아주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엄청 자상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나와요. 아까 전에 내가 맺힌 일이 있어야다 하고 시작하는데 맺힌 일, 그 가슴에 맺힌 일은 뭐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걱정되는데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내가 온 마음을 당해서 그때 못 모셨던 것도 조금 후회도 되고 지나놓고 보니 후회되네? 이거죠. 아직까지도 여전한 사랑을 자랑합니다. 자, 그리고 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을려가 계속 하소연하는 게 이어져요. 님의 소식을 아무래나 아자니 어떻게든 알자고 하니까 오늘도 거의 다 가버렸대요.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 올까? 내 마음에 둘 데가 하나도 없네.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하면서 지금 뭐 하냐면요. 임의 소식이 너무나 그립다 보니 산에 올라가요. 나무를 이렇게 잡고 밀고 열심히 등산을 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어머나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가 지금 무슨 일인가 안개까지 꼈대요. 자, 이게 지금 오늘도 다 갔어요. 뭐 하는데?
임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고 하는데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간절히 기다려서 하다못해 산에 올라갔는데요. 구름과 안개가 막고 있습니다. 얘네 나쁜 애들이죠. 인과 나를 방해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냥 장애물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당시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 나와 임금 사이를 갈라놓는 나쁜 간신들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해석해도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 산천이 어두우니까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도 모르는데 가까운 것도 다 구름 안개로 막혀 있죠. 천리를 어떻게 봐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포기. 차라리 내가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한번 볼 거야 라고 했는데 바람과 물결로 또 어둥정 어수선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뭐 하나 풀리는 게 없네요. 자,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알겠죠? 1월을 보고 싶어요. 해와 달을 어찌 보며 보고 싶은데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임금님, 그리고 하필 산천이 어둡다라는 거, 안 보이게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 임금님 못 보게 해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화사가 계속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안 보이니까 백길로 배 타고 사람이 올 수도 있어. 하고 백길로 이렇게 가요. 갔는데 여기도 지금 바람 치고 물결 치고 뭐 하나 풀리는 게 없어요. 엄청 슬퍼요. 해와 달, 임금님 못 보니까 백길로 한번 나가봤는데 얘도 포기. 그래서 화자가 진짜 굉장히 마음 상태가 어수선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사공은 어디 가고 이게 빈배만 걸려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 빈배가 한결 더 쓸쓸함을 느끼게 하잖아요. 자, 강가에 혼자 서서 진눈에 이렇게 굽어보니까 임 계신 소식이 더욱더 아득합니다. 임 계신 소식을 대체 어디 가서 들을까? 너무너무 슬퍼요. 자, 그래서 이 빈 배가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상태를 한결 더 와닿게 해주죠. 자, 이게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이제 본사 4로 넘어가서 계속 하소연이 이어져요. 계속 을려 얘기예요. 감년은 몇 번 이렇게 토스해주는 거 외에는 안 드러납니다. 자, 을려가 얘기하길 초가집, 모첨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참 잠자리에 밤중에 혼자 돌아왔어요. 쓸쓸해요. 근데 등이 켜져 있는데 그게 대체 누구를 위하여 밝아 있는가? 나 하나뿐이고 임도 없고 난 도무지 신나는 일이 없는데 대체 저 등은 왜 밝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도 화자 심리가 훨씬 잘 드러나죠. 이것 역시도 객관적 상관물. 이 사람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낮에 산 오르내렸어요. 헤매고 오락가락 했어요. 빈배, 여기 빈배밖에 하나 못 봤죠. 백길 찾아서 혹시 일루탄가 오나고 막 보러 갔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에 힘이 쭉 빠져갖고 잠이 살짝 듭니다. 자, 이 반벽 청등이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 외로움을 한결 더 심화시켜주는 그런 소재입니다. 자, 이렇게 임을 그리워하면서 산으로 강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낮에 너무 힘들어갖고 샤라락 잠이 들게 되는데 정성이 지극해서 지금 꿈에 임을 만났어요. 다행이죠. 꿈에서라도 봐서. 자, 그랬는데 옷 같던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대요. 옷 같은 얼굴, 이제 우리 다 알죠? 옷 하면 그냥 임금님 하면 됩니다. 옷 같던 얼굴, 이거 임금님의 얼굴이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못 본 사이에 반이나 늙어버렸대요.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만나니까 여기까지 지금 할 말이 차요.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 얼마나 할 말이 쌓였겠어요.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실컷 다 알으려고 했는데 말보다 눈물이 왈칵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이어질 정도로 지금 벅차오는 순간이에요. 어디에서? 꿈에서. 문제 이게 한번 직접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이거 꿈입니다. 꿈에서 임을 만난 거예요. 자, 이 옷 같은 얼굴 이제 임의 얼굴이라고 보면 되고 이미 늙어버렸어요. 흑. 근데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자기야 나 이 상태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차마 말이 안 이어질 정도로 벅차오르는 그 순간 자 정을 다 못다 풀어서 목이 칵 메어오는데 꿈에서 겨우겨우 만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닭이 문제예요. 꼬끼요. 이 방정 많은 이놈의 닭소리에 내가 잠은 어찌 었던가 으악 라고 해요. 그래서 꿈에서 잠깐 만나봤던 건요. 닭 때문에 깨버립니다. 아, 허사로다. 이 힘이 어디로 가버렸지? 라고 허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전된 개성은 누가 봐도 지금 장애물이죠. 왜? 이것 때문에 꿈에서나마 겨우 임금님 했는데 꼬끼요 하고 깨버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굉장히 나쁜 아이. 여기서의 닭은 되게 나쁜 아이예요. 자, 이제 을려가 소망을 얘기합니다. 아, 이미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 꿈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봤더니요. 가엾은 그림자만이 나를 쫓아다녀요. 자, 또 마음을 먹어요. 뭘? 차라리 쓰여디어 또 나옵니다. 차라리 쥐가 없어져가지고요. 이번엔 나궐이 되겠대요. 지는 달이나 되야이셔. 자, 지는 달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요. 님이 계신 그 창 안에 환하게 비춰줄 수 있대요. 그쵸? 꽤나 가까이 임금 곁에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지는 달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궐은 그러면 화자의 분신이죠. 자, 근데 이거를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진 예를 봐야 됩니다. 자, 각시님, 날이야 크니와 무슨 비나 되주셔 라고 하는데, 각시님, 달은, 노노노, 구준비가 되소서 라고 얘기해요. 누구겠어요? 감녀입니다, 지금. 그래서 감녀가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해주는데, 그러지 마. 너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돼. 하면서 구준비가 되라고 하면서 을려를 위로해줍니다. 여기서 끝났는데,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나궐은요, 소극적이고요. 왜 구준비는 적극적이에요? 이 달빛은요, 뭔가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저기 있고, 달이. 그 다음에 그 빛으로나마 가까이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는 어때요? 비가 오면요, 인간 몸에 찰싹 달라붙을 수 있죠. 훨씬 가깝죠. 그래서 이쪽이 소극적, 이쪽이 적극적이라는 하는 거예요. 여기 구준비가 조금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니까. 그래서 이게 소극적, 이게 적극적입니다. 이거는 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해주고요. 감녀와 을려의 대화로 이루어진 우리 송미인곡 배워봤습니다. 어때요? 지금 보니까 이쯤 되니 아, 정철 맨날 하는 얘기 또 하네 싶죠? 자,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무엇인지 이제 우리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우리 기본적인 핵심 정리 한번 좀 짚어보고요. 작품 전개 방식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게 당연히 어떤 전개, 어떤 시상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화자가 2명 나와요. 감녀와 을려. 이 사람 성격들 한번 비교해 보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소재의 의미, 기능. 마지막으로 결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화자와 이 대상과의 거리감 한번 짚어보고요. 이게 지금 3위인곡, 송미인곡, 송미인곡이 3위인곡 속편이라고 했죠? 이 둘이 한번 비교해보는 걸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임을 향한 그리움, 연군지정이라는 건 우리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순우리말을 참 잘 구사했고요. 그 다음에 대화 형식으로 전개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이 송미인곡이 이렇게 전개가 되죠. 자, 처음에 어머 너 어디가? 감녀가 말 걸어주고요. 너로구나 하면서 을려가 얘기를 시작해요. 궁궐에서 나와서 여기 있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본사에서는 지금 뭐예요? 감녀가 거의 안 나오고요. 감녀의 뭐 위로라고 할지언정 뭐 그 정도예요. 글란 생각 마오. 그 뒤로 계속 을려가 본사 내내 떠들죠. 아, 얼마나 그리워했던지 내가 산도 가고 강도 가고 막 뒤집었고 얼마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꿈에서 만났는데요. 여기죠. 꿈에서 만났는데 깨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닭소리 때문에. 아, 짜증나. 그래서 아, 허사로구나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얘기해요. 내가 차라리 쓰여려 죽어가지고요. 나궐이 되겠대요. 지는 달이 돼서 나의 그 달빛으로나마 임금님한테 좀 가보려고 해. 했더니 감녀가 위로해 줍니다. 응, 각시님. 달은 말고요. 구준비가 되래요. 왜?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자, 이 두 화자의 성격 배워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감녀는 을려의 하소연을 유발한다라고 하는데 말을 걸죠. 먼저 말을 걸어서 이 신산탄을 시작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을려가 대다수 이 작품의 정서적인 분위기, 임을 향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을려가 다 주도하고 있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감녀가요. 각시님, 달 말고 구준비라고 하면서 한술 더 뜨면서 딱 결말을 지어주죠. 그래서 감녀의 역할은요,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위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에요. 주도적으로 내용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은 을려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중심화자, 이게 작가 처지를 대변하는 역할이고요. 여기가 보조적인 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을려가 길게 토로하면은 감녀가 짧게 받아줘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동의할 수 있는 절실한 사연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잘 들어주고 마지막에 그럼 이렇게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다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이야. 라는 것 때문에 이런 대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재들을 한번 좀 봐야죠. 이게 소재가 화자 입장에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판단하는 건요.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참 중요해요. 자, 보면은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뭐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얘네 다 나쁜 애들이에요. 왜? 방해하거든요. 구름, 안개 껴서 안 보여요. 바람, 물결 때문에 너무 어수선해서요. 배가 떠올래야 떠올 수도 없게 생겼어요. 이런.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과 화자의 사랑을 다 방해하는 나쁜 애들이에요. 부정적인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낙월과 구준비라는 상징적인 소재 또한 나오는데 낙월은요. 아까 이게 소극적이다라고 했었죠. 멀리 있어요. 멀리 있고요. 어차피 나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떤 절망감까지도 표현해주고 있는데 구준비는 오랫동안 내리면서 이미 옷을 적실 만큼 찰싹 달라붙어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게 비가요. 왜 우리 흔히 눈물을 비로 빗대기로 하죠. 그래서 을려의 눈물을 함축해서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을려 보고 얘 여기서 울지 말고 님 앞에 가서 울어. 그러면서 이렇게 감정 해소를 해라. 그리고 눈물로써 너가 가까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너의 마음을 좀 전달하지 그러니 왜 여기서 그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 결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를 좀 짚어보자면은 대상이 임이에요, 임. 자, 화자와 임과 엄청 거리가 떨어져 있죠. 자, 근데 거리를 좁혀보려고 해요. 산하고 강하고 다 집어보면서 살펴보는데 발견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죽어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노력과 그리움 그리고 허사로구나 하면서 슬퍼하기도 하잖아요. 작품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그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임에 대한 마음이. 마지막에 결말부에서 비극적인 원망이 뒤엉키죠. 비극적이다? 차라리 죽겠다잖아요. 죽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극적인 상황. 그래서 읽는 우리가 이야 지금 심지어 죽겠다고? 좀 이런 반응이죠. 처음에 볼 때는 애쓴다. 뭐야? 뭐 죽겠대. 진짜 심각하네? 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상태가 점점 깊어지고 이 거리를 좁혀보려는 이 노력은 허망한 거고 이거를 죽음이라는 어떤 비극적인 초월로 한번 극복을 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깊어지는 게 나타나니까 마무리가 죽음인데 이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푹 빠져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삼위인곡과 송미인곡 한번 좀 비교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요. 화자가 임을 그리워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죠. 그리고 죽어서도 다른 자연물이 돼서 임의 곁에 좀 있어보고 싶어해요. 왜? 여기 삼위인곡에서는 뭐였어요? 멈나비, 그 다음에 송미인곡은 낙월, 그리고 구준비 이 두 가지였죠. 자, 근데 좀 다른 게요. 사계절에 따른 춘, 하, 추, 동
화자 혼자 독백하고 있었고요. 송민국은 감녀 을려 둘이 주고받고 있어요. 다음에 이쪽이 한자성어나 고사, 과장된 표현이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송민국은요. 수누리 말이 훨씬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뭔가 정말 여자들이 대화하는 그런 느낌 잘 들죠. 굉장히 소박하고 진솔한 표현이고요. 화자의 태도가 이미 나를 몰라줘도 내가 이미 옆에 갈 거야 이거죠. 죽긴 죽어요. 범나비 대사 뭐냐면은 임금님이 어머나 우리 처리하구나 우리 나비러 왔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를 나비러 가서 임금님 했는데 몰라봐요. 그래도 상관없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임의소식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요. 산 갔다 강 갔다 난리로 치고 좀 더 보동보동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게다가 마지막에 감녀도 얘기를 해줘요. 구준비가 되라니까. 야 울어도 거기 앞에 가서 울어. 왜 여기서 이래? 훨씬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같은 주제를 전달하긴 하는데 표현 방식, 전개 방식, 그다음에 화자 태도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거는 두 작품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송미인곡도요.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각종 시어가 상징하는 바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삼미인곡과 송미인곡은 보통 세트로 잘 묶여 다닙니다. 그러니까 복습할 때 우리 송미인곡까지 배웠으니까 정철 마스터 했거든요. 둘이 나란히 놓고 좀 보길. 이렇게 보면서 비교해가면서 아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고 납득하고 나면요. 모의고사에서 접했을 때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봤으니까 문제 풀어보면서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문제로 이제 송미인곡 한번 풀어볼게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중심인물과 보조인물. 이쪽이 감녀고요. 이쪽이 을려죠. 을려가 다 떠드는데 이걸 얘기 시작하게 해주는 보조적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대화 형식도 맞아요.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서 표현미를 높이고 있는 것도 맞고 대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누구? 임이요. 임. 시적 대상이 임이잖아요. 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엄청나게 진솔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아우 정말 중증이야. 가면 갈수록 심해. 죽는다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죠. 이 그리운 마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자의 내적 갈등이 점차 어머나? 해소가 되다니요. 해소 안 됐어요. 하다 못해 그냥 죽어서 임금님 옆에 이렇게 가볼까 하니까 야 그러지 마. 죽더라도 울더라도 임금님 앞에 가서 울어. 그냥 여기까지지 이게 뭐 해소예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갈등 해소 같은 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서 갈등을 찾자고 하자면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화자의 내적 갈등인데 임금님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속상한 그 내적 갈등인데 이거 해소 안 돼요. 자, 화자의 이거 지워야겠네.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요. 나걸과 구준비의 차이점을 한번 서술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죠? 이거 기억을 아예 해주는 게 참 좋아요. 나걸은요. 소극적, 이 구준비는 적극적 이 얘기 했었어요. 왜? 얘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얘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옷을 적실 정도로 가까이. 또 이 비가 눈물, 화자의 눈물을 상징하기로 해서 이걸 압축하고 함축하는 그런 상징적 소재이기도 해서 야, 울 거면 차라리 임금님 옆에 가서 직접 울어. 왜 여기서 이래? 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된다라고 돼 있었죠. 자, 그러면 나와요. 나걸은 멀리서 임을 봐요. 게다가 지는 달이니까 사라지게 되죠. 근데 구준비는요. 이미 옷을 적실 만큼 오랫동안 임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훨씬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나걸이 소극적, 구준비가 적극적이다라는 거. 이거는요. 내신에 이거 송미인곡 나오면요. 100%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게 왜 소극적이고 왜 적극적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철 마스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철 배워봤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렵지는 않죠. 단지 조금 길 뿐.
근데 임금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절절하면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고요. 복습 철저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굉장히 슬픈 거 배워요. 규언가라고 해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